예. 자, 또 금요일이고요. 자, 지금 댓글창에 포르투카24님 제목 고치세요. 56이 아니라 65입니다. 진효 TV님 65 맞습니다. 아유. 아. 처음에 TK 이재명 잘한다 56, 못한다 26. TK고요. TK. 요거 이제 텍스트 제목으로는 대구 경북 말하는 거고 썸네일 제목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잘한다가 56, 못한다가 26이다. 이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TK를 못 읽으신 것 같아서 대구 경북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자, 정정해드렸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민생 웃음연구소 민생 스마일 3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웃음꾼들 나와 계십니다. 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차석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31번째네요. 예, 저희들이 사랑하는 민생경제연구소 운영위원장 출신 김현성 광주 일자리 대단 대표가 어저께 광주 경제문화 부시장으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쁘고 저희들도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김현성을 모른다는 거. 옛날에 새날에 한 출연한 적도 있죠. 두세 번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저 시민운동의 레전드 아닙니다. 안진걸이었고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냐 받아들여.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코인왕 김남국처럼. 사실은 그렇죠. 사실이 아닌데 아무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안진걸 시민운동의 레전드라고 자부해. 자화자찬. 예. 자,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수석 소장님 전 청와대 부대변인 우리 임세현 소장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세현입니다. 아까 네. 우리 김현성 원장님 얘기하셨는데 사실 운영위원장 경력을 쓰셨더라고요. 기사에 네. 보면. 근데 저희가 사실 운영위원장 임명장도 없고 임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운영위원장이 하면 그냥 운영위원장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아, 그렇구나. 네, 네. 아, 나도 시켜줘라. 하셔도 됩니다. 운영위원장. 수석 운영위원장 하십시오. 아, 네. 수석 운영위원장. 아이고, 참 고생이 많아요. 진짜. 술자리에서 그냥 임명합니다. 하세요. 뭐 이렇게. 막 민생위연구소가 이제 막 진짜 생활이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장학금 주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뭉클해요. 진짜 아유. 뭉클합니다. 자,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아이고 오늘 이러세요. 자, 예, 지금도 홍길동은행 9차 지원 300명 네. 1인당 10만 원씩 예. 신청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있으면 아이고.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예. 이거 나중엔 이재명 정부가 다 할 거예요. 그럼요. 정부가 예, 사실 해야 정부가 되는데. 윤석열이 그 빈 공간을 만들어 놔가지고. 네. 자, 여러분 채팅창 상단에 안진걸 TV, 임세현 식당 TV 링크가 있어요. 가서 좀 구독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면은 겁나게 재미없어. 아니요, 재미있는 거 많습니다. 아니 들어봐. 네. 가면 일단 겁나게 재미없는데 막상 들어보면 재밌어. 그래요. 맞아요. 일단 한번 와보셔요. 네. 네. 일단 예. 구독. 우리 안율 TV, 임생식당 TV 그저께는 황명선 의원님까지 오셔가지고 휴가 중에 대표님이 불러가지고 자기가 당 대표 선거운동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해주셨습니다. 예. 예, 꼭 봐보십시오. 황명선 의원님 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조는 뭐냐면은 일단 구독해. 그래요. 그리고 재미없으면 빼. 이거죠. 일단 들어와. 아, 일단. 예, 그러니까요. 네. 일단 뭐 삐끼를 해야지 뭐. 그럼요. 그중에 몇 명은 살 거 아니야. 네. 재밌는 거 많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지금 민생 이야기니까요. 사실은 민생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럼요. 보통의 서민들 이건데 어제 대통령이 사실 앞에 이자 붙일 것도 없어요. 지금 대통령 한 명밖에 없는데 그렇죠. 뭐 이 대통령 할 필요도 없어. 네. 어제 대통령이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부동산 정책 엄청 많아. 이제 시작이야.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카페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사실 뭐 다수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생각해서 임장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단체로 공부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미 대출 규제하면서 불은 약간 껐잖아요. 특히나 이제 강남 3구 쪽에. 그런데 어제 말씀에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셌는데 대출 규제 6억도 엄청 셌는데 더 센 건 또 뭐가 있지? 두려움에 떠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냥 관망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뭐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그 연착륙이라고 하죠. 연착륙 사는 상황이 이제 길게는 발생할 수 있죠. 이게 이런 측면 같아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요 공급 늘리는 걸로 해결해 보려고 그랬어.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뭘까? 물론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맛보기라고 그렇죠. 얘기한 거예요. 저 위에 지금 그 나가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4기 신도시 뺀 주택 공급 속도전. 지금 4기 신도시 시작도 안 했거든요. 네. 이미 3기 신도시는 지금 진행 중인데 3기 신도시 뭐 등등 해가지고 3기 신도시가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출 규제는 맛보기다. 공급도 하면서 그 위에 지금 그 위에 있죠. 용산 정비창 등 주택 공급 카드 도심 고밀도 개발. 대출 규제 맛보기, 후속 규제도 시사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과 대출 규제를 한꺼번에 때리면 궁극적 목적은 집값이 내려와서 왜 대출을 안 해줘 볼멘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네. 6억 들어갈 걸 3억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면. 그럼요. 그리고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제 6억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허들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서울의 웬만한 곳, 그러니까 강남 3구 이외의 다른 지역은 제가 가진 돈에서 6억 정도 되면은 그냥 우리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정도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한다 그러면 6억 대출 받으면 4억 정도로 이제 모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예 대출을 막는 게 아니라 지금 강남 3구 중심으로 너무 집값이 올라간다 기대치가 커서 이게 가격이 실제로 거래도 안 되는데 가짜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미 거래 같은 게 너무 이렇게 많이 쌓여서 그게 가격을 계속 이렇게 맞죠.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매물 같은 거는 이제 취급도 잘 그렇죠. 사람들이 그 금매물은 더 싸게 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 팔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정말 수십 년 된 격언 비슷한 게 있어요. 부동산 투기는 만국병이야. 이게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돼. 당연하죠. 근데 이게 정권 교체기뿐만 아니라 보수 정권 들어서면 막 꿈틀꿈틀 해가지고 집값이 막 올라가면 덩달아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요거를 일단 저는 세상의 모든 정책에는 최선은 없다고 생각해요. 구멍은 분명히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집값을 잡는 데 있어서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집값을 떨어뜨리는 후에 집값이 떨어지면 집 사세요. 이만큼 좋은 정책이 어딨냐고요. 맞습니다. 그 국회에서 이 조정훈이 나쁜 놈이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집값이 뛰었다고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더라고요. 황당한.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 자기 윤석열 정권에 있으면 국토부 장관을 막 충원하면서 차관이냐고 물어봐요. 지들이 임명한 주요 장관인 국토부 장관도 누군지도 모르고 차관이세요로 물어보는 황당한 진짜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야 이 나쁜 놈아 윤석열 오세훈 때문에 집값이 1년 동안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민주당이 집권하니까 안 오르다가 오른 것처럼 거짓말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사기는 안 통하고요. 모든 이 부동산은 사실 투기하지 마라 투자하지 말아도 다 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잘 안 잡혔던 건데. 진보 블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값 떨어지면 굉장히 막 안타까워하고 이러는 건데. 저는 좋아해요. 재산세가 덜 나오거든요. 어차피 그냥 살 거니까. 역시. 근데 그걸 시세책을 노리고 이사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우는데 그냥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요는 줄이거나 분산하고 투기 수요는 철저히 근절하고 공급은 늘리고 그래서 질 좋은 곳 저러면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싶으면 그리 들어가고 아니다 나는 꼭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더 6억 이하의 대출로 어떻게든 집 살 수 있는 기회는 또 보장해주고 이래가면 저는 하향 안정화로 간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초창기여가지고 대책도 없고 정신없는 거 인수위도 없고 그러니까 투기수요까지 막 가세해서 더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대책이 벌써 나오면서 약간 꺾기 시작하잖아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대책이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투기가 분명해 보이는 세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종부세를 한 2배는 더 때려버려야 된다. 그러면 한두 채는 내놓게 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두 채까지는 시골에 집도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까지 투기 목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일부는 개선한다 하더라도 3주택 이상은 그럼 100% 투기거든요. 그건 그냥 지금보다 종부세를 두 배 때리면 내놓습니다. 집. 예. 한두 채는 내놓습니다. 이 집값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말초적인 그 욕망을 자극하는 정말 못된 건데 그렇죠.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이런 걸로 갈 텐데 기본사회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자. 뭐 주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랑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저는 이상향이 만들어지는 건 어려워요.
자본주의를 그대로 두면 있잖아요. 자본주의 때문에 양극화가 엄청 심해져. 그렇죠. 그리고 미국 예. 엄청 부자들이 좀 서민들을 등을 쳐먹는 구조로 계속해서 그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사유지식으로 바꿔버리면 너 빨갱이냐 이런 소리 듣는 구조. 굉장히 안타깝고요. 문제는 가진 자들이 저런 선동. 야 이재명이 말이야 청년들이나 서민들 그 주택 대출도 막아놨다고 이야기하는 사다리 사람들. 걷어찬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지방칸 없는 사람들이. 야. 나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신조 발생했잖아요. 신조 흑수저 고소득. 고소득 흑수저인가? 하여튼 흑수저인데 고소득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긁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흑수저 고소득을 하는 분들이 뭐냐 하면 그 부모님이 집을 안 사줬는데 본인이 어떻게 뭐 자력이든 뭐든 해서 재산이 많은 거예요. 뭐 그런 재산이 많은 분들은 그냥 30억이든 40억이든 사시면 됩니다. 대출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런 분들이 흑수저 고소득이 이번 대출 규제 때문에 사다리를 걷어차졌다. 뭐 이런 식의 네. 말도 안 되게 앞뒤도 안 맞는 이제 이야기로 언론에서 이제 프레임 짰더라고요. 흑수저들이 몇십억 하는 집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웬만한 40대나 50대 첫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도 5억에서 10억 정도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한 30억 안팎. 서울에 뭐 강동이나 송파구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5억 정도 대출 끼면요. 그동안에 전세금 3, 4억 있는 사람들은 집 다 삽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가지고 부동산 대책을 흠집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 결국 이재명 후보는 후보가 아니죠. 이제 명통께서는 빨리 깨어나세요. 예, 명쾌통쾌한 대통령 명통께서는 주식시장을 그다음에 금융 자산시장을 대폭 개선하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배당금도 많이 받게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 수요도 또 그쪽으로 돌려서 만국병의 부동산 투기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식시장이나 금융투자에 동참하자. 이 흐름이 지금 잡히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우리 코스피 신고점도 찍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고 우여곡절도 있고 혹시 잘못이나 실수도 있겠지만 이 방향 부동산은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주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건 아마 이 방향이 틀리다고 국민의힘도 설마 주장 못할 겁니다. 예, 그자들마저도. 그러니까 지금 어제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한 거거든요. 이제 주식에 투자해라. 그런 돈 있으면. 그래서 지금 오늘은 어땠는지 마지막까지 보고 들어오진 않았는데. 3,062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네. 많이 오르고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오르고 조금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쭉 네, 올라가는 그럼요. 거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새 정부 들어섰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 이런 부분이 생겼죠. 어제 상법 개정안 통과됐죠. 상법 개정안이라는 게 다른 게 없고요.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랄까 권한을 네, 많이 확대하고. 인정해 준 네.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3,000 넘은 지 얼마 안 돼서 3,100 찍고 지금 3,100도 이제 고착화되는 듯 보입니다. 네. 그러면 3,200, 3,300 찍는 상황이라서 저는 물론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주택의 남의 이야기로 보이시는 분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자본주의의 꽃이잖아요. 그럼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네. 자, 이쪽 전문가이신 앞으로 장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상법이 개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식이 왜 떨어졌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길게 쭉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건 맞는데 중간중간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조정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상법 통과했지만 내려간 이유는 이미 상법이 통과된다는 그런 호재는 이미 선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주식은 그 경제의 선행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미 선반영이 됐고 일부는 조정의 흐름이 약간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오늘 조금 떨어졌다고 그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로 더 떨어질 수도 있어 사실 3천 초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뭘 해야 된다?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다. 예, 그럴 때 한 번씩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저평가된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고 누구나 아는 사실인 것이고 지금 그 기대 심리가 아직까지 다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좀 조금 돈 있으신 분들은 사시면 돼요. 아, 너무 좋은 타이밍이다. 이게 사실 집 사는 거하고요. 주식시장하고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머리 꼭대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면 뭐 보통 어깨에서 팔고 네. 뭐 무릎에서 사고 이렇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산 주식은 계속 오를까봐 안 팔고 있다가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지금 주식, 그러니까 주택 시장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더 이상 안 오르겠구나. 주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저평가되고 있는 한국 주식 시장을 좀 뭐랄까 사실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사실 그 기업 가치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이 여러 가지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뭐 위치 리스크, 경제적 리스크들이 있었고 또 정부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었던 건 맞고요. 이게 저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주택이든 주식이든 결국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목적이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아니 주택으로 돈 벌 수 있으면 돈 벌어라. 근데 그러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주택도 내가 만약에 5억에 샀으면은 10억에 팔아서 남겨서 세금 떼고 해야 남아야지 그 주택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전반적인 구조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세금 내고 뭐 차 떼고 포 떼고 뭐 부동산 뭐 중개로 내고 하면 실제로 뭐 내가 2배를 번 것 같지만 따져보면 별게 없어요. 세금도 내고. 그런데 주식 시장은 2배를 내도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소유했다고 돈을 내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투자의 흐름도 이렇게 흘러가는 게 기업을 또 네. 살리고 전반적으로 돈의 흐름을 만드는 또 그게 더 이제 현명한 투자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금 박수를 받고 있는 거는 근본 흐름이나 개념을 알고 그 방향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핵심은. 근데 여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집값이 올라서 아니 그거 뭐 팔고 나갈 거 아닌 이상 집값이 10억이든 5억이든 뭔 차이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세금 많이 내죠. 그러니까 팔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재산세만 올라간다니까요. 제가 항상 예, 하는 말이 그래서 있어. 관리비만 올라가고 재산세만 올라가니까 오히려 집값은 일가구 1주택에서 이렇게 자기가 오랫동안 아이들 교육까지 그 주변에서 시키는 사람들은 집값 오르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마치 우리 국민들 모두가 막 투기에 뛰어든 것처럼 이렇게 모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분도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내 집값이 올라가면 있잖아요. 내 자식 집값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집 없는 자식 그 집 하나 해주려 그러면 집 팔아야죠.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최소한 우리 민주 진보 시민들은 미래를 생각하는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좋죠. 내 집값만 오르면 제일 좋지. 다른 데 안 오르고. 그러면 내가 집 팔아서 몇 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정말 주식 투자를 시작했잖아요. 원래 대선 전에 탄핵 전하고 대선 전에 주식을 사라고 이광수, 박시동, 안진걸이 막 어마어마하게 주창을 했는데 바빠갖고 못 샀어요. 근데 대선 후에 진짜로 차분하게 토스뱅크에서 토스증권 가니까 정말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재 제가 지금 8.2% PPL입니까? 네? 네. PPL입니까? 지금 아니 아하. PPL 아니라 우리나라 뭐 이제 대표 주식이니까 코덱스 AI 반도체 이거 이광수 박시동이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건 6%, 삼성전자는 8.3% 올라 있거든요. 제가 현재 미실현양이라면 16만 원을 지금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에서 만국에 동참하고 또 집값 혹시라도 폭락하거나 그러면 정말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되고 막 그러는데 차라리 이렇게 주식에서 그다음에 앞으로 배당도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좀 더 살라고요. 물론 이제 그때는 주말에 체결은 못 안 돼 있지만 사요. 네. 아니 저 예약 그 있잖아요. 나오면 주식 나오면 투자를 나한테 줘. 늘려놓으려고 저 늘릴 생각이에요. 저도. 알겠습니다. 자, 16만 원 벌었다고요? 현재 16만 원. 전적 쏴. 좀 이따가 슈퍼챗 한번 쓰겠습니다. 아직 미실현 이익입니다. 미실현 아니, 이익. 항상 우리 예. 그 새날님께서 그러잖아요. 33,700원 앉은 걸 아, 337 337로 쏴라. 아. 그놈 33,700,000원 337. 예. 저번 주에 예. 선대인 소장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간 뭐 했냐 그랬더니 돈 벌었다는 거야. 돈 아 많이 맞다 벌었죠. 맞다. 주식으로 그때 돈 얘기하셨잖아요. 벌었다는 거야. 네. 나 그거 보고 느낀 게 야 얼마나 벌었길래 방송에다 돈 벌었다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요. 심지어 윤석열 정권에서 본 거잖아요. 최소한 앉은 걸 16만 원보다 많이 벌었겠지. 아니 엄청 그렇죠. 여기까지 합시다. 그분은 최소 수십억 정도를 번 거로 추정이 예, 되죠. 예. 자. 봤습니다 나오신. 오케이 이주제는 여기까지 하시고 예. 김병철님 무슨 얘기 할지 알죠? 아유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출첵 반갑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잼 통영 햄 부산말로 형님 전 세계에 살고 싶어하는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 주세요. 크크. 새날 화이팅. 새날 거정 모두 화이팅. 김혜경, 이재명, 김민석 만세. 젠틀맨 안진걸 화이팅. 나는 임세은을 제일 사랑해요. 크크. 고맙습니다.
다음에 찐핑님. 새날의 꽃 임세연 너무 예쁘네요.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임식당 구독했어요. 안진골 소장님도 멋있고요. 두 분 더운데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 뭐 인준하고 이 과정들에 묻힌 뉴스가 있어. 어제 계엄법 개정안이 예. 통과됐는데요. 계엄이 선포돼도 군인과 경찰은 국회 못 들어옵니다. 이제. 아니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을 일으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윤석열이처럼 네. 국회 통보도 안 하고 불법적으로 국무회의도 안 하고. 네. 와 나 이거 근데 저 골 때리는 게 이 표결을 하는데 기권한 놈이 있어. 어떤 놈이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노란색이 기권인데. 와. 안 보인다 네.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계엄이 일어나도 왜냐하면 계엄의 조건에 무조건 국회에 승인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승인 못하게 하려고 군인들 진입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전기까지 내렸던 그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국회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 국회가 표결하게 냅둬. 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죠. 좋은 거 놓쳤네. 아 진짜. 아니 왜 한 거야? 왜 우리도 계엄 한번 하게? 아유, 농담이라도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농담이 왜냐면 우리가 당하게 알죠. 안 알죠. 하니까 하지. 아니 생각도 못해. 민생 그러니까. 웃으라고 탄압하고 있어. 웃으니까. 입틀막이야, 지금?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 자유가 있는 거지.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지. 예, 안 때릴 것 아유, 같은데 왜 저는 너 뭐- 때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저는 거지. 저기 진보 예. 개혁 중도 진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에 잠깐만 대해서는 아까 방송 전에 농담도 반대로 안 된다. 얘기했잖아 이 사람아. 그렇지. 아 그렇습니까? 정말 안 그래? 제 국민의 카메라, 국민의 카메라. 한세를 다구리로 싹쓸이해서 전부 감옥 보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위원장당 카메라 퇴소하고요. 온오프에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예. 아이고. 아니 저 아니 근데 정말 전 너무 재밌는 게 이게 꼭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불법 계엄 자체도 불법인데 심지어 계엄을 하고 국회까지 들어온 것 자체도 불법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조항을 만들어놨어. 예를 들면 이런 거 길 가다가 야, 파란불에는 무조건 그러니까 빨간불에는 길 건너면 안 되라는 것처럼 해놓은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름에 더운 철 여름에는 그 날거 먹지 마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느낌은 이게 굳이 필요 없는 건데 만들어 놓은 거는 쟤네들이 그동안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놓으니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또 이게 윤석열이 내란이 말도 그런 안 되지. 구조인 거예요. 일단은 불법으로 네. 국회를 장악해서 계엄을 선포한 뒤에 북한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 이유를 명분을 가져와서 정치인들 체포하고 사살하고 하면서 나중에 이것도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구집권 해버리면 더 이상 뒤집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무회의부터 불법으로 했던 건데 이런 짓거리를 또 누군가 할까봐. 누군가 예. 할까봐. 예. 누군가 할까봐 저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는 건 맞습니다. 진짜 우리는 민주주의 하겠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정말 대단한 예. 겁니다. 잘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윤석열 같은 자가 집권했잖아요. 우리 민주당, 민주정부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재명 정부는 5년 대선 공약했고 다음 정부가 들어섰는데 거기서 또 잘못하면 또 수구 극단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소 저희는 10년에서 20년 잘해갖고 다시는 그런 짓은 아예 상상도 못할 수 있는 완벽한 민주국가를 만들어내야 예. 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불법 계엄이나 이렇게 친위 쿠데타 또는 군대나 국정원이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은 저는 법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저는 이것도 해야 된다고 봐요. 내란범은 절대로 구속에 풀려나면 안 된다. 불구속은 안 된다. 이런 거라도 만들어둬야 될 것 같아요. 내란범 사요. 내란범. 예. 내란범은 이렇게 민간이 좀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것도 원래 당연한 건데 이거 법을 또 만들어야 지기현 판사 같은 그렇죠. 사람이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내란범들은 사면이 안 되는 법안은 제출되어 있어요. 아직 통과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통과시켜버려야 됩니다. 아예 예. 사면 자체가 안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를 제대로 제가 단죄하지 않아서 윤석열의 비상 친위 쿠데타 있었다라는 그 역사적 지적을 우리가 뼈아프게 예. 받아들여야죠. 자, 근데요. 어제 이런 보도가 있었어. 소집 통보 못 받은 6명. 윤석열은 계엄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혹이에요. 저게 지금 저거 보시면은 10명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불렀는데 아예 안 부른 사람도 있고 처음에 저 맨 오른쪽 밑에 1차 소집 통보 대상 일단 한덕수, 조태열, 이상민, 박성재, 김용호가 국무위원입니다. 조태용은 국무위원 아니에요. 2차 소집 통보 대상 그러니까 8시에 먼저 불러. 네. 그다음에 최상목이, 송미령, 조규용, 오용주, 안덕근, 박상우 이렇게 불러요. 예. 나중에 저 밑에
왼쪽에 보시면 연락 받았으나 불참한 사람도 있어요. 안덕근, 박상호 이런 식으로. 야. 요런 거를 보면서 사실은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윤석열이가 국무회의라는 걸 생각이 아예 없었다.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나중에 사후에 그 문서 국무회의 만들고. 문건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계엄법 개정안 통과가 돼서 계엄 선포돼도 군경 국회 진입 불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네. 독재를 하려는데 애들이 절차를 지키겠습니까? 안 그렇죠. 지키죠. 그래놓고 이 새끼는 특검에서 나오라고 하면은 다 절차에 대한 태클을 걸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아니 그렇게 절차 지키고 법 지키는 사람이 불법 계엄합니까? 그리고 말도 안 그 되는 절차도 거.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생업에 지장을 줄 때나 이제 이렇게 내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정작 생업에 지장을 받아갖고 검찰한테 말하면 막 저희를 거의 뭐 가서 긴급 체포했다 온갖 협박을 저한테 다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무슨 생업에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바로 앞인데 걸어와도 되고 경호 안 해도 되고 5분 걸려. 5분도 안 걸리고 응? 그냥 지가 지 멋대로 잠포 자고 느껴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아무튼 연락 안 한 장관들 보면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데는 아예 안 불러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심의할 생각도 없었고 다 사실 다 불러야 되는데 다 불러야 되니까 심의할 생각도 없었고 뭐 이미 다 확인됐고 나중에 한덕수가 이제 그 모양새 갖추려다가 보니 사후 조작하다가 또 보니 그것도 아니다 싶어갖고 또 폐기하고 그랬다는데 근데 어쨌든 저 연락을 받고 간 사람들은 우리가 좀 더 감시 견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특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범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내란에. 다 불려가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저 참석한 사람 중에 검찰에 불려가서 윤석열의 피의자다. 윤석열 나쁜 놈이다 했던 사람들은 지금 위임된 송미령 장관도 송미령.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오늘 지금 그 이주호도 오늘 지금 특검에 출석했다 이 보도가 나옵니다. 미 연락돼서 안 갔지만 네. 뭔가 물어보려고 하겠죠. 네. 자, 근데 이 상황에 진짜 어마어마한 보도가 하나 또 있어요. 야, 진짜 깜짝 평양 무인기 기종 부품을 뺀 수상한 개조 추락 언제든 가능. 북한이 알아야 돼. 그 소리가 막 나서 뭐 높이 떠야 되는데 낮게 낮게. 떠가지고 요거 저 대한민국의 무인기구나라고 알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북한이 저걸 떨어뜨려 가지고 막 분노하는 보도를 조선중앙통신 쏟아내니까 윤석열하고 김용현이가 박수치며 박수를 좋아했다는 거 치고 아니야. 브라보 이런 거죠. 전쟁 나겠다 브라보. 미친놈들입니다 진짜로. 와 정말 나라 팔아먹는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정권 하는 동안에 윤석열이 어디 외교 가가지고 미국이든 일본이든 가서 싹 다 뺏겨왔을 때 그때 이런 말 했잖아요. 아 저 진짜 나라 팔아먹을 놈 막 이런 얘기를 뭐 국민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게 그냥 국민들이 화가 나서 그냥 화를 내는 신경질적인 목소리라 생각했는데 그냥 진짜 나라 팔아먹을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저렇게 사악할 수가 우리 있어요? 내란 초창기로 돌아가 보면 북한이 만약에 포 한 발 쐈다 그러면 그거 핑계로 계엄. 계엄 내리고 내란 내리는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말 오싹한 얘기 하나 하면 네.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다 죽었을 수도 여기 있어요. 지금 먼지가 끼어있을 것 같긴 해. 네. 우리만 봐도. 아니 그냥 우리 다 죽었을 수도 있어. 어디 생사불분명. 네. 정말로. 제가 다시 한번 특검께 요청 드려요. 내란 일어나기 한 달 정도 전에 새날 사무실을 염탐하던 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계엄을 위해서 경찰 정보과나 방첩사 같은 데서 이런 유튜브들 사찰했던 거 밝혀내야 됩니다. 난 지금도 걔 생각만 하면 오싹오싹해요. 비웃으면서 나한테 했던 말.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면 나에 대해서 알고 온 거야. 그 나이도 좀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과에 들어가서 사타치 훑어보던 놈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는 없잖아요. 네. 우리만 왔겠냐고. 다른 데도 갔겠죠. 그날 아침에 서울의 소리는 그거라 있잖아요.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아마 김건희 입장에서 야 서울의 소리부터 먼저 괴롭혀라고 그랬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쑥대밭 해가지고요. 지금 네. 국회는 이제 국회 해산됐고 웬만한 정치인들은 지금 비명에 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생각도 끔찍하잖아요. 아유 진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나 방송에서 윤석열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김건희 특히 얘기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제 끌려갔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재명이 시켰다고 해. 이게 목줄 재면서 이재명이 시켰다고 해. 이재명이 시켰다고 해.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시켜서 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또 일파만파 되는 거죠. 그런 걸 노리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오늘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보도가 아니라 봉지욱 기자 이야기죠. 김건희가 노상원과 비화폰 통화를 했다. 안 한 게 이상한데 나 했을 것 같은데요? 노상원. 네, 했을 것 같은데. 나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윤석열이 어떤 짓을 하려고 했는지, 근데 얘네들 자체가 어설프기도 했고 또 일부 군인들과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냈어.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 자택에 있다가 라이브 키면서 맞아. 국회로 와주십시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했을 예. 때 그게 정말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 아니잖아요. 주마등처럼 6개월 조금 넘었죠. 네. 12월 7개월 3일. 됐죠. 7개월. 12월 3일 참 그렇죠. 네. 저도 안양에서 민병덕, 이재정, 이하경, 강두구하고 정치검찰 타도 토론회 하다가 뒷풀이하고 있었는데 술을 먹으러 왔는데 그날만큼 술 먹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다가 바로 술 안 먹고 제 손으로 운전해서 앉은 거 척 있네요. 아니 이상하게 그냥 그렇게 이상하게 술- 술이 먹기 싫더라고요. 그러기 어려웠을 텐데. 그다음에 임 소장님은 저기 신인규 씨하고 박영식님하고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방송하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방송 중간에 이제 비상겸 친입구대 소리 듣고 방송 끊고 달려오더라고요. 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온 거죠. 거기. 아니 일부는 방송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방송을 그래, 하다가 막 알리지. 그렇죠. 알리면서 근데 저희도 계속 방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행동을 해야 되니까 가서 했죠. 가서 이제 중간에 다시 이제- 거기서 국회 가서 켰죠. 다시. 국회 와서 네. 다시 키고 그러니까 열린 저는 다 이렇게 했었죠. 봐요. 애들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란이 일어난 건 사실이고 그 의도랄까 숨겨진 실행하지 못한 죄들을 생각해 보면 전쟁 일으키려고 했죠. 네. 정치인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죠. 영구 집권의 목적이 있었죠. 그러면 이건 사형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살립니까? 아니 왜 진짜. 무슨 그 수사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10명을 죽인 범인이 있냐. 근데 이 무기징역밖에 못 내리잖아요. 최소한 뭐 유럽과의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일본도 오랜만에 사형 집행 하나 했거든요. 이제 유럽에서 항의를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주의를 아예 말살하려고 했던 자는 그냥 사형시켜야 돼요. 아니 이거를 뭐 이직이신 분들이다 아니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윤석열이 성공했다고 쳐봐요. 이게 막 무인기 낮게 날아가지고 도발해서 전쟁 나잖아요. 그 당신들이 갖고 있는 생명, 재산, 나의 미래 싹 없어지는 겁니다. 5,200만 국민의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당되는데 어떻게 그게 참아집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남편은 그렇고요. 부인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언니. 그 김건희 전에 12월 3일 날 저는 나경원이와 정말 국회 안으로 아니 아니라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중간에 정말 봤습니다. 나경원과 박재준 두 명은 확실히 제 기억이 나요. 자, 그거 읽어드릴게요. 네. 지금이 좌파 강점기라면 나경원 남편은 어떻게 춘천 법원장이 됐나요? 나경원 남편도 좌파 구구 폭력 선동꾼 서천호 나경원 등 즉각 제명하라. 예. 그거 아니,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12월 달에 만든 거고. 계엄 끝나고 얼마 안 있다. 요것은 어저께 우리 촛불행동이랑 같이 기자회견에 바로 재판 6년째 나경원님 비결이 뭔가요? 많은 국민들이 물어봅니다. 네. 최장기 특혜. 네. 근데 좌파는 또 사법부는 좌파가 강점했대. 그랬으면 너는 벌써 재판 받고 유죄됐겠지. 예. 딸의 부정법하고 밝히겠습니까? 촛불행동이 너무 점잖게 비켰으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런 또 행동이 있었다는 걸 잠깐 말씀드리고 김건희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예. 촛불행동도 여당이 돼서 많이 부드러워졌군요. 그건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촛불행동. 여당 이재명 정부에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냐면 김건희 출국금지 시켰고요. 네, 출국금지하고. 그리고 바로 사무특원 압수했는데 어제 동시 압수한 게 13곳이에요. 네. 13곳. 관련된 곳. 어. 네. 지금 민주주의 특검도 빠르게 움직이는데 네. 김건희 16가지 혐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무특검부터 갔을까?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약간 미스테리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다른 사건들은 웬만큼 수사가 됐어요. 됐어. 네. 사무특원 수사를 사실상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 사무특원을 여러분 이제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이가
우크라이나로 갔던 장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저건 개새끼예요. 진짜.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한국에 수해가 났는데 수해가 나서 나토 갔다가 돌아오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비행기를 우크라이나로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결국에는 주가 올리는 작전이었다는 게 저 새끼가 개새끼지 저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김건희 관련된 그 어제 녹취도 하나 나온 게 있잖아요. 22억 뭐 나 때문에 벌어줬다 하는 그 녹취에도 의하면 거기 그 녹취는 사람이 그렇게 말도 합니다. 사실 윤석열도 김건희 최은순 그러니까 김건희 일가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냥 김건희의 가스라이팅 전형적으로 당해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모두 다 지배당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이 정도일 줄 몰랐을 거라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되게 오죽하면. 열받는 게 저 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삼부토건도 놀랬다는 거 아니야. 네. 왜냐하면 완전히 깡통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삼부토건 놀랬다는 게 국토부 차관,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 대통령 내외까지 삼부토건 주가를 올리려고 저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종호의 삼부체크로 덜미를 잡히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인정한 거예요. 맞아요. 주가 네.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이상거래 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제일 먼저 삼부토건 관련한 곳 13곳을 쳤다. 네. 여기 이게 이제 그냥 어떤 그 풍문 이런 게 아니라 주가 조작이 있었구나라고 사실 인정한 거에 가깝습니다. 네. 그런데 어저께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더니 이사 가버린 거예요. 네. 사흘 만에. 그래서 사흘 지금 전에. 이사를 가면서 버릴 건 많이 버렸겠죠.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사 간 곳까지도 드러났는데 여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검이 이제 그 부분까지도 수사한다고. 저희는 안 그래도 그저께 그 김건희 일당이 KT 선거 그 사장 선출 과정에도 개입을 했어요. 사장을 3명을 사장 후보를 날려버립니다. 구현모가 2번 됐는데 날리고요. 윤경림이가 됐는데도 날리고 6개월 동안 사장을 선출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가 낙제만 이제 김영섭을 보냈는데 이게 특검 현판 시간 날 첫 번째 공식 이제 고발입니다. 근데 이것도 특검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특검 관계자와 제가 소통을 했는데 대기업 인사기업 엄청나게 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대요. 저희한테도 들어오고 있고요. KT가 이제 상징적이죠. 근데 삼부토건부터 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주가 조작은 국민들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크고 저 사건을 지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의 수사 동력이 수사에 대한 관심과 동력과 지지가 삼부토건 수사를 함으로써 확 확보가 되는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금감원도 고발 사건이라서 물론 김건희는 빼놓고 했지만 네, 그래서 잘했고 그다음에 저는 대기업 인사개입하고 낙하산 내려보낸 그 김건희와 지세력들 이 부분까지도 바로 치고 들어가면 네. 특검 수사에 큰 동력이 붙는다. 지지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는 최혜병 특검까지도 연결된. 네. 그러니까 지금 저게 그때 이제 해병대 방문한 주가조 공범 사진이 저번에 이거 공개돼 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이는 나는 이종호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저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관련이 있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랄까 일반인도 이런 범죄자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에 당첨되고 나니까 국가를 완전 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네. 네. 그거 숨기려고 결국 내란 일어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영구집권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김건희의 삶이 공사가 구분이 안 되고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대고 있는 권력 때문에 이렇게 비리들 특히 돈 벌려고 했던 비리들 다 묻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김건희가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이게 선이 어느 순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물인지 술인지 뭐 소주인지 막걸리인지 구분이 안 되고 막 먹다 보니까 이게 범죄 비리에 대해서 완전 무감각해졌다. 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뭐 알면은 이거 범죄 걸릴 거냐 하는데 그런 것조차 이제 망각한 거예요. 아예. 다 덮여지니까. 그때 우크라이나 갈 때 갑자기 원희룡도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원희룡은 국방부 장관 나는데 왜 가냐. 뭐 재건 때문에 간다. 근데 삼부토건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원희룡한테 시킨 거죠. 김건희가. 네. 근데 그때 원희룡 갈 때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였거든요. 근데 서둘러 갔어요. 원희룡이. 그 정도로 삼부토건은 김건희가 직접 기획하고 직접 주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제 특검이 조성욱 전 회장
삼부토건 전 회장 네. 그 존하고 뒤에 존하고 다음에. 다음에 네. 여기 또 아주 골 때리는 구조인데 사실은 삼부토건은 회사만 있는 정도예요. 맞아요. 빈 껍데기라고. 네, 사실상 그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특히 해외 사업은 아예 없습니다. 해외 사업은. 네. 이런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지금 아마 곧 소환을 할 것 같긴 해요. 조성옥이를. 그다음에 어저께 삼부토건이 이사를 그러니까 한 3, 4일 전에 갔나 봐요. 네. 근데 인감 증명까지 두고 갔다는 거야. 야, 얼마나 급히 갔으면. 아, 그러면 그 중에서 진짜 필요할 만한 것들은 싹 버리거나 숨기는 증거인멸을 했겠죠. 네, 네. 아마 요 인감 증명도 별 필요 없는 인감 증명이니까 놓고 간 것 같고 이 뭐 집기, 뭐 인감 증명 이렇게 좀 약간 쓰잘데기 없는 거 말고 나머지만 빼갖고 갔는데 이것도 증거 인멸의 혐의까지 봐야 되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럼 이제 구속이에요. 구속이에요. 그 중구에서 종로구로 이사 갔는데 여전히 홈페이지상의 주소랑 이런 건 여전히 중구로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네, 갔으니까. 급하게 갔으니까. 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도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탄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권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의혹에 대해서 이제서야 수사가 되는 거예요. 증거인멸은 상당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여러분. 이게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분들 난리 났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이제는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런 정권은 있잖아요. 국민들 100% 나서가지고 규탄하고 처벌하라 이야기를 더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다가 지금 어제 나온 것 중에 도이치 주포가 한 말이 또 KBS 단독으로 김건희가 내 덕에 떼돈 벌었다. 22억 원 주문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저게 지금 이정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이정우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주가 조작 주포가 하도 많아가지고. 원래 윤석열 주포가 이정필이죠, 지금. 네,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윤석열 와이프가 나 때문에 떼돈을 벌었어요. 김건희가.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정필이고 네. 저 이정호는 애초에 시작점이 그거더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삼부토건 간부였대. 아, 원래 시작이. 아, 그것도 내부 거래네 그러면 또. 김건희가 증권 계좌가 신한이에요, 신한. 제가 그걸로 15억하고 7억, 22억 원치 사줘가지고 제가 주문 다 해준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그 KBS 보도 보니까 저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또 딴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족한 적이 없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계좌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저 신한 계좌뿐만 아니라 그 검찰에다가 제출하지 않은 미래에셋 계좌 여기서도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거든요. 주가 조작이 정황 의심되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엑셀 파일, 김건희 엑셀 파일에 각 증권사의 계좌별로 뭐 번호까지 나와 있어요. 얼마에 뭐 샀고 어떻게 팔았고까지 쫙 나와 있는데 그거 다 들여다보면 됩니다. 너무 네. 쉬워요. 도이치모터스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주가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저런 세력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믿지를 못하니까. 누구는 돈 벌었다는데 저거 작전 세력 들어왔대. 그런 게 스멀스멀 돌면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면 주식도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분들이 국장을 탈출하고 미국장으로 막 간 거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 이야기는요. 어제 보도에 이상민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 문치가 발견됐다. 야. 와, 아 진짜 어디까지 나올 거예요? 진짜. 김민석 후보자가 6억 때문에 5년 동안 뭐 경조사비 무슨 출판 기념회 해가지고 요거를 생길 때마다 갚았는데 네. 이자들이 그거를 5년 동안이 마치 뭐 최근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거에 비하면 저거 지금 제가 직접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미지예요. 아. 가상 이미지. 저기 뭐냐면 에르메스 백에 가득 담긴 돈 이미지예요. 이미지입니다. AI 이미지. AI가 만들어 주더라고. 똑똑해. 와 네. 잘한다. 진짜 같네. 근데 실제로 그 여기에 그 유명 브랜드 가방 8점에서 9점. 거기에 지금 택도 안 떼진 새 것이 있었다는 거고요. 물론 이게 이제 이상민이 지금 단전단수 문제로 압수수색을 받을 때 지금 그 상황에서 이상민 자체는 지금 부정을 하고 있지만 거기 압수수색하러 들어갔던 수사관들이 다 증언한 거예요. 한 명이 증언한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사진 찍어도 나올 것 같고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진이. 예. 그리고 이게 뭐 아직 금액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지만 이른바 이제 닷글에 의하면 32억 정도 된다라고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상민은 부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32억이 5만 원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 너무 신기한 게 32억 자기 뭐 있지도 않고 몰랐다는 식으로 막 발뺌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여러 가지 해석할 볼 수가 있어. 일단 첫 번째 이상민은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생각보다 굉장히 멍청하고 무능했던 사람입니다. 이거를 돈이 32억이 현금이 집에 있으면 지금 비상계엄이 벌써 일어나고 본인도 수사 대상이고 압수수색 될 걸 몰랐어요?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이 현금 다발이 무대기가 있는 거는 이게 이상민이 멍청하고 생각이 없고 무식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숨기다 도저히 그 돈까지는 못 숨긴 거 없어. 이제 더 이상 숨길 데가. 그래서 남은 애가 집에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 두 가지로밖에 해석이 안 그러니까 됩니다. 어저께 이게 JTBC가 단독으로 낼 때는 그런 일이 없다 거짓말이다 해놓고 오늘 다른 매체가 물어보니까 그것은 상식적 수준의 체면 유지비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체면유지 32억이나 하냐? 어? 얘도 지금 그런 거예요. 경조사비 이런 거 합쳐서 32억? 정확히 32억인지 몰라요. 그 정도? 근데 압수수색 하던 사람도 깜짝 놀랄 정도의 그 얘기라고 하면 이만큼 있는 거야. 이만큼. 네, 거죠. 그런 거죠. 예. 영화에 보면 그 저기 대형 범죄자들이 대형 금고 안에 돈 엄청 넣어놓잖아요. 막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풍경이 아니었을까. 이게- 저는 그 추정을 한번 해봅시다. 네. 이상민이가 이제 뭐 나는 뭐 윤석열의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수사가 좀 늦어진 측면이 있어요. 단전 단수 문제로 네. 압수수색할 때는 압수수색 그 물품을 허가를 받고 가야 돼서 생각지도 못했던 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압수는 못했지만 만약에 사실이 32억이 사실이라면 네. 그 돈이 무슨 돈일까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나오는 추정 중에 내란 뭐 자금이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안 믿기는 게 음. 얘네들은 내란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걔네들한테 내란 자금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독재를 시작하는데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 이자가 어떻게든지 뭐 내란 자금에 명품백을 내 있어요. 9개씩이나. 그러니까. 그거는 나 뇌물이라고 100% 확신하는 거야. 그건 뭐 서비스 부록이야? 응? 에르메스 백은 부록이야? 제 추정은 그렇습니다. 김건희가 받은 엄청난 뇌물과 뭐 엄청난 부당 이득금이 있을 텐데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 앞잡이를 가장 많이 한 이상민한테 좀 나눠준 게 아닐까. 명품 가방하고 돈하고 여기서 본인이 직접 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예전에 다시 기억을 우리가 소환을 해 보면 김건희는 확실히 일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명수 기자와 7시간 통화 때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보수는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진보는 말이야. 그런 거 챙겨주고 안 챙겨주니까 하니까 사고 문제가 생긴다고. 나는 거야. 우리는 챙겨준 거 확실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명수 기자에게도 우리 명수 씨 나한테 오면 1억 줄게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김건희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한번 그래? 해봅니다. 32억을 챙겨줬다고. 아유. 아, 겁나 성크네. 아유 언니 손 커요. 아니, 손금도 잘 이명수한테 보고. 이명수 기자한테 1억인데 이상민인데. 이상민이 잠깐만. 완전 앞잡인데. 이상호 이 사람 이상민한테 32억씩이나 줬다고. 그건 싸게 끄는 거야. 계엄은 그렇게 했는데 싸게 끊었지. 뭐 한덕수한테는 얼마 줬어? 그 애는 2배 더 줬어. 우리 것까지 묶고 가야 되잖아. 2배 줬어. 얘네들 입 막으려면 돈밖에 없어. 왜 근데 나한테는 돈 안 줘? 넌 네가 대신 감옥 가야지. 나 대신에. 아, 나 진짜. 대통령 됐으면 됐잖아. 대통령 내가 만들어준 건데. 내가 만들었잖아. 참 알겠습니다. 아유. 야 진짜 이게 보면은 진짜 와. 이게 지금 한계가 내란이 어디냐.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시간 지나고 나면 뭐가 터질지 모르겠어. 나 이게 살 떨려서 못 보겠어요. 아니 현찰에 32억 쌓아두고 있는 게 옛날 같으면요 10,000원권이면은 트럭 분량이에요. 지금 이거는 5만 원권으로 하면은 약 사과 상자 20kg에 16박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 야 아까 내가 야, 놀 데가 없겠다. 이씨. AI한테 부탁한 이미지 있잖아. 저 요거는 바꿔야 진짜 돼, 요거는 바꿔야 되게 돼. 소꿉놀이 같다 느낌이. 이건 귀여운 거야. 아니 저건 귀엽죠. 저거는 길 가다 흘린 수준이에요. 저거 얼마 정도 될까? 저 길 가다 흘린 한 거. 5천만 원 될까? 저 5천. 저게 5천 더 될 것 같아요. 1억 지금 정도. 30억 되려면 1억. 사과 박스 20kg짜리 16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것은 한 30개 정도, 최소 30개는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나 AI 이 새끼 통이 너무 작아 이 새끼야. 네. 내가 에르메스 백에 현금 돈다발이 가득한 거 해줬더니 백 작은 너무 거 썼잖아, 지금. 작잖아. 이 새끼 저건 진짜. 귀여워서 그냥 건진이 가다 흘리는 수준이라니까요. 저거는. AI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 아이씨, AI 진짜. 저거는 김민석 후보자 재산 정도밖에 안 되겠네. GPT 좀. 아 짜증나네. 아유. 자 고생하셨고요. 진짜, 아유 발광을 한다 정말. 야
어쨌든 지금 시민운동의 전설 안진걸과 아니라니까요. 그 안진걸 머리 꼭대기에 있는 임세현. 저는 수계. KT의 김건희가 불법 개입했다. 이렇게 특정 이슈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파고드는 걸 좋아할 뿐입니다. 지금 그 전설이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에 김건희 혐의가 16개잖아요. 이 새로 나중에 추가됐습니다. 160개 정도로 늘어났어요. 더 많을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김건희 특검이 대기업 주요 대기업의 인사와 경에 불법 개입한 걸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모든 이렇게 사건에는 딱딱 모이는 게 김건희로 모일 거예요. 김건희 일가로. 내란 특검도 김건희 일가로. 김건희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아, 예. 여기까지. 자, 찐핑님 아까 그 두 분 멋있다고 했던 찐핑님 푸나님도 멋있어요. 크크크. 정말 내 갑자기 마음속에 웃기지? 들어와 있네. 어제 돼지 내란 재판 방청 당첨돼서 다녀왔어요. 돼지 재판 시작 10여 분 지나서 꾸벅꾸벅 졸다가 아이고. 12시 30분 점심시간 다 돼가니 발팔해서 점심 처묵처묵하러 신나서 나가네요. 재판 중 졸지 못하게 재판 중 졸음 방지 법안도 만들어주세요. 킬힐에 재판 중 김계리도 법정 중앙 로드 걸어가는데 힐 소리 또각또각 너무 시끄러웠어요. 포나님도 시원한 아 드세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이님, 제이님 재산이 생각보다 많으신 존경하는 안진걸 소장님. 재산이. 오늘 조금 피곤해 보이십니다. 해명 부탁드립니다. 임세훈 소장님의 예. 임기응변은 가히 천재적이십니다. 개그우면 아직도 가능하십니다. 개그우먼이요? 네. 네. 예, 저는 우리 그냥 계속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하겠습니다. 가장 웃긴 정치인으로 남겠습니다. 임세현 식당 TV 안진걸 TV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경원과 김건희를 잡겠습니다. 당신들 기다리는 2주가 너무 길어. 왜요? 매주 하시죠 그러면요. 뭐 양희원 의원이 서운해합니다. 네. 그분은 이제 에너지 연구도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네. 이주에 파파파.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